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재능이나 실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바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정의인데요. 배운 것을 즉석으로 테스트해보기 위한 쪽지 시험부터 나라의 공무원을 뽑는 고시까지 정말 다양한 시험이 존재하죠.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1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1994학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의 평가에 도입된 시험인데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입시제도로 통합교과서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배웠던 교과적 지식이 하루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상당 부분 좌우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시험도 오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처음 실시된 것은 과연 언제일까요? 고려시대 광종 때인 958년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관리 쌍기는 왕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합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과거법이 없었고 고려 태조가 먼저 학교를 세웠으니 이제는 인재를 뽑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시험을 통해 좋은 인재를 선발하십시오. 왕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반 평민 이상 과거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주로 시험에 응시했다고 하죠. 조선시대의 시험은 더욱 체계적이었는데요. 문과는 생원과 진사과로 나뉘었습니다. 소과라고도 해서 15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죠. 합격을 하면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졌고 또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습니다. 대과는 고급 관리가 되기 위한 최종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균관에서는 대과에 합격할 때까지 횟수나 기간에 상관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령 급제자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실록에는 당시의 기록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어 과거에 합격한 김효응을 등용하겠다는 전교를 내렸다. 또한 김효응에게 높은 품계를 내리고 관복을 하사했다. 조선 성종 때 급제한 김효응은 당시 무려 76세였다고 합니다. 공부를 향한 끝없는 의지와 나이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다음 해에 병으로 숨을 거두어서 관직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고 하니 이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죠. 과거 시험은 벼슬길에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양반 자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며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시험에 무려 6번이나 낙방한 중국의 작가 포송영은 과거 시험 치르는 선비의 모습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과거장에 들어갈 때는 팔이 무거운 거지 몰골, 몸수색 때는 최지은 최수의 몰골, 간막이 방에 들어앉으면 밖을 기웃거리는 새끼 벌의 몰골이요. 시험이 끝난 후 밖으로 나오면 병든 새의 몰골이며 결과를 기다릴 때는 목이 묶인 채 안절부절 못하는 잔나비의 몰골이요. 낙방을 확인한 후에는 약 먹은 파리의 몰골이다. 거자 7변, 과거 보는 선비의 7가지 모습이라는 글인데요. 시험에 대한 압박과 선비들의 상황을 아주 해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험 볼 때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모습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겠죠? 오늘날 흔히 쓰는 난장판이라는 표현은 과거 시험에 연관되어 만들어진 단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뒤죽박죽 어지러운 상황일 때 사용하는 난장판이라는 표현. 본래 난장은 정해진 장날 외에 특별히 열리던 임시시장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고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겠죠? 나라가 어지러웠던 조선 후기 과거 시험장의 모습이 흡사 난장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흥망이 달려있는 과거 시험에 온갖 술수와 부정행위까지 난무하곤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시험 보는 사람의 좌석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요. 좋은 자리를 먼저 잡기 위해 건달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오픈런처럼 밤새 줄을 서 있다가 시험장 문이 열리면 한꺼번에 뛰어들어서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뒤엉킨 정신없는 시험장의 모습을 보며 난장판 같다라고 한 것에서
단어가 생겨나고 오늘날까지 유래된 것이죠. 전국에서 모여든 선비들의 모습이 정신없는 시장과 같았다니 흔히 상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도 오늘도 변함없이 시험을 향한 절실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죠. 과거 시험으로 인생을 바꾼 인물에 대한 기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선 중기 오늘날 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반석평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반석평은 본래 한 재상의 노비, 즉 종이었습니다. 이 재상은 반석평의 재주와 성품을 높이 사서 그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노비의 신분으로도 재주를 살릴 수 없어 아들 없는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반석평은 결국 중종 때 대과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었고 주요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고 하죠. 반석평은 성공했지만 재상의 가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세가 기울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하층민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석평은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늘 가마에서 내려 진흙탕 길에서도 절을 하였으니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겠죠. 자신을 도와준 가문이 몰락한 것을 본 반석평은 왕에게 가서 가짜 신분을 고백합니다. 노비임을 속인 자신은 벌을 받을 것이니 재상 가문에게 관직을 달라고 간청했죠. 본래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사연에 감동한 수많은 조정대신들은 반석평의 관직을 유지하고 주인집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과 이익의 성우사설에 담긴 당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집 재상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마음을 과감히 없앴을 뿐 아니라 남의 훌륭함을 이루어 주었다. 그런 인자함이 있었기에 남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선비를 얻을 수 있었다. 석평의 일은 보통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조정에서 그를 그 자리에 그냥 있도록 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반석평은 마지막까지 청렴하고 겸손한 관리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신분을 초월해 그 재능을 알아본 주인집도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았던 반석평도 너무나 대단한 인물들이죠. 오늘날 수능 시험에는 필적 확인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응시생의 필적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2005학년도 수능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에 따른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첫 필적 확인 문구는 윤동주의 시 서시의 한 구절이었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고 부끄럽지 않은 시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죠. 시험지에 또박또박 수험생 여러분의 글귀를 흔적으로 남겨놓는 것처럼 모든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채널 반주원은 시험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시사 이야기로 수능 직전에 다시 찾아올 텐데요. 수능이 오기 전까지는 다른 수많은 역사 이야기로 끊임없이 금요일마다 노크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필수이긴 하지만 원한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영상을 충분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